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진도를 마저 나갈 건데요.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영상 시청을 아마 하셨을 텐데 우리 동그라미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영상 속에 나와 있었거든요. 동그라미 프로젝트인 만큼 수학 같은 경우는 동그란 원을 베이스로 거기에 우리 인생 그래프에 그렸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교 등교를 못하고 있기에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만큼 대신 집에서 반드시 해가지고 다음번 등교 때는 완성된 책자를 갖고 학교에 등교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도 나갈 부분에 해당하는 페이지 264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264페이지 봐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도수, 분포, 다각형. 그 전에 먼저 배웠었던 건 히스토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264페이지를 봐보시면 그 두 가지를 좀 더 간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가 학교에 등교했다면 선생님이 컴퓨터로 직접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 그걸 못하기 때문에 궁금한 친구들은 네이버나 다른 구글에 이지통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이지통계가 갖고 있는 건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그래프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을 좀 더 편하게, 나중에는 여러분들 사실 산점도라고 하는 것도 3학년이 되면 배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통계 파트에서 필요한 시각적 효과를 좀 더 빠르게 표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계급의 시작과 계급의 크기, 계급의 개수 이런 것들을 설정해주고 그 각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히스토그램으로 볼 것이냐 설정만 하시면 두 개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그리는 게 좀 계급의 개수가 작았을 땐 상관이 없지만 아주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게 되면 그 많은 자료를 정리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페이지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진도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되는 것은 265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265페이지의 문제 5번을 보게 되면 우리 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의 수에 대한 분포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는데요. 사실 이것도 모든 별로 학생들이 얼마만큼 책을 읽었는지 사실은 조사를 해보고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이나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지금 같이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외하고 밑에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간단하게 내용 한 가지만 소개하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의사소통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겁니다.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둘 다 자료를 조사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시각적 효과를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들인데 두 집단의 자료를 비교할 때 집단이 두 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을 때는 일반적인 나이대별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A라는 그룹과 B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의 자료를 비교할 때 그때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중 어떤 걸 이용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선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때는 도수분포 다각형이 좋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X축과 Y축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 A라는 그룹의 자료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흩어지는 그림이었다면 B라고 하는 그림도 시작점은 똑같을 거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점을 이어봐 주게 되면 A라는 그룹과 B라고 하는 그룹이 어느 계급에서는 A가 더 높고 어느 계급에서는
A의 도수가 더 많아? 뭐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이었었을 때는 도수분포 다각형이 시각적으로 자료 분석하기가 좀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갖고 계시면 나중에 자료를 파악하기 좀 더 편리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페이지 266페이지. 선생님은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권장하고 있는 방법은 잠깐 영상을 스톱해 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문제풀이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풀어보는 게 좋지 문제풀이를 보면서 이해하는 거는 훨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잠깐 영상을 꺼놨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시청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는 전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1번 같은 경우는 개념에 대한 용어 정리죠. 1번 도수분포표의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 먼저 배웠었던 거죠. 뭐라고 했었죠? 히스토리와 그램을 합한 합성어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 윗변의 중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우리 계급값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점을 찍고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중앙에 점을 찍은 다음 그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여 그린 그래프를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 배웠었던 2가지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이렇게 네모 안에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2번 문제를 봐보시면 이번에 이렇게 컴퓨터 표시가 있는 건 얘는 사실은 이지통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하는 건데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 각 계급의 가운데점 즉 그 계급값을 뜻했었죠. 계급값에 해당하는 도수를 표현해서 그 점들을 다 이어주면 되는 근데 그 앞과 사이드 양쪽 끝에 점에 계급이 현재는 없지만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중앙에 점을 찍어서 0이라고 하는 도수로 왜 그래야지만 다각형으로 막힘이 생기겠죠. 안 그러면 오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계급이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그리고 50 이상 60 미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하나만 하겠습니다. 10 이상 20 미만에 해당하는 도수가 2라고 나와 있죠. 1, 2.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히스토그램에서는. 그렇지만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때는 어떻게 했었죠? 가운데 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20 이상 30 미만이었었을 땐 4. 뭐 이렇게 점을 찍는데 중요한 건 앞에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가운데 점을 찍어준다는 거. 그리고 2, 4, 6, 7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쭉 떨어지네요. 1까지. 마지막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지 통계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은 오른쪽은 원제네, 이름이 특이하네요. 원제네 학교 영화 동아리 학생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관람한 영화의 수를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인데 물음에 답을 해보라고 하죠. 1번에 원제네 영화 동아리 학생 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하면 각 계급별 도수가 얼마인지부터 파악을 해야지 되는데요.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양쪽 사이드에 있는 게 뭐 임의로 찍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가 다 필요한 숫자입니다. 우선은 0 이상 5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지금 현재 1명. 그 다음 5 이상 10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6.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8. 그 다음 15 이상 20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13. 그리고 20 이상 25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5. 그리고 마지막 계급에 해당하는 학생은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하기를 해보면 7, 여기까지 하면 15, 15에다 더하니까 28, 28에 얘부터 더할 거야. 30, 마지막 35.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영어 동아리 학생은 전체 35명이야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라고 하니 가장 키가 큰 이 친구가 되겠죠. 이 친구의 계급을 말을 하라고 하니까 이때는 단위까지 꼭 15편 이상 그리고 20편 미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람한 영화가 20편 이상인 학생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20편 이상에 해당하는 이 친구 두 계급을 살펴봐 주면 되겠죠. 20인 이상 학생이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계급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까 전에 본 5, 그 다음은 2. 그래서 토탈 얼마? 7명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4번은 어느 뮤지컬에 출연한 배우들의 나이를 조사한 도수 분포 다각형인데 첫 번째,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도수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곳에 찍혀진 점을 보시면 되겠죠. 즉, 이 점이 속한 계급, 얘는 가운데 중앙점을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가 히스토그램처럼 이렇게 막대로 막혀져 있었다라고 하면 계급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을까요? 그쵸? 20세 이상,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배우들이 가장 많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40세 이상인 배우는 전체 몇 %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전체 인원을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원들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시작은 10세에서 20세 미만이죠. 이 인원이 1명, 전체 인원입니다. 전체 1명이고 그 다음 20세에서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이 13명. 그 다음 해당하는 인원은 몇 명? 10명. 그리고 그 다음은 몇 명? 4명. 4명 맞죠? 하나, 둘, 셋, 넷, 4명. 그 다음은 2명. 우선 이 인원들을 더해보면 14에 24, 28, 30. 전체가 30명이구나. 그럼 40세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여기부터 시작이겠죠. 요 두 계급 40세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우선은 4명과 2명을 더한 전체 6명. 그거를 백분율, %로 물어보고 있으니 전체 30분의 6 곱하기 기준량인 100을 곱해서 우선 요걸 약분하는 게 편하겠죠. 약분을 하고 나니 얼마더라? 20%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5번은 이한인의 반, 전체 몇 명? 30명. 한 달 동안 도서관 방문한 횟수를 조사한 히스토그램인데요.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힌트를 주고 있죠. 8회 이상 10회 미만 방문한 학생이 전체 30%래요. 그럼 전체 30%라면 몇 명일까? 부터 해석하는, 사실은 난이도가 방금 전 했던 것들보다 조금 높은데요. 30%인 결과가 나오는 방법은 30 중에 8회 이상 10회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르니 내가 그걸 X명이다 라고 한다면 30분의 X 곱하기 100을 한 결과가 30명, 그게 곧 30%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 해당하는 인원 X부터 찾아주면 되는데요. 양변을 우선 100으로 나누게 되면 사라지고 100으로 나누고 양변에 또 곱하기 30, 여기 곱하기 30이겠죠? 곱하기 30을 이쪽도 해주게 되면 좌변은 누구만 남죠? X만 남고 우변은 계산을 하게 되니까 10 하나 약분하고 여기도 10 하나 약분하고 총 얼마? 9. 한마디로 8회 이상 10회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9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10회 이상 12회 미만을 모르는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급의 도수를 보면 되겠죠. 여기 1, 여기 3, 그 다음 여기 5, 아직 모르고 마지막 계급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에다 3 더한 거 4, 4에다 5 더한 거 9, 9, 9, 18 더하기 2하면 20. 그러니까 전체 30명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30에서
나머지 계급들에 대한 도수인 20만큼을 뺀 정답은 얼마더라? 그쵸? 10명이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조금 계산량이 많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꼼꼼하게 꼭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도윤이네 반 학생들의 5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50m 달리기 기록이 상위 25% 이내인 학생은 최소 몇 초 미만으로 달린 것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야 25% 안에 해당하는, 즉 그 등수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찾아줄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전체 인원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거부터 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4이고 그 다음 거는 6, 그 다음 거는 얼마? 7, 그 다음은 10, 그 다음은 9, 그 다음은 얼마? 4. 그래서 이 인원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하기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10, 더하면 17, 더하면 27, 이렇게 더하면 36, 마지막 40. 아, 전체 한 반의 학급 인원이 40명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40분의 몇 명을 해야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25%가 될까? 이거를 찾아내는 게 우선 첫 번째겠죠? 방금 전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각 변을 나누기 100, 100 해주고, 그리고 양변을 곱하기 40. 그렇게 되면 바로 x가 나오겠죠? 우선은 이렇게 약분을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4분의 1. 약분 다시 하니까 10. 한마디로 10등까지 25%, 상위 25%라고 하는 건 빠르게 달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빠른 순서대로 10명까지에 해당하는 건 몇 초 이내로 달려야 될까를 보면 되니까 첫 번째 계급, 제일 빠른 계급이죠. 여기에 속한 애들이 4명, 그 다음 계급에 속한 애들이 6명. 그럼 누적되는 인원이 여기까지가 곧 10명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초 미만이 되는 거죠? 정답은 9.5초 미만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한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선생님이 쉽게 푼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지만 응용되는 부분들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연습하기 바라고요. 다시 또 즐거운 주말이 왔죠. 주말에 여러분들 놀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들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아까 처음 시작에 얘기했었던 동그라미 프로젝트 그거를 꼭 주말 내에 해놓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